황소 밀라는 좀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이 황소가 숫자가 보금자리, 집, 이렇습니다.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 때 큰 건물 있잖아요. 이게 처음 거예요. 신당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황소로 인해 망하고 그 화는 계림에 있다. 자, 당나라가 망합니다. 황소의 난이 끝나고 나서 채 20년 정도 만에 이제 당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계림, 계림에 가면 시내 첩채산이라고 있습니다. 첩채산에서 본 계림 금강입니다. 카르스트 지역 봉우리가 저기 운남 쪽까지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 기주 서남부에 만봉림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10,000개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봉우리가 2만 개가 넘는 큰 카르스트 지역이 서남부에 쭉 형성되어 있습니다. 문영군이라는 걸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문영군은 이제 당나라 이제 중후반에 넘어오면서 절도사들이 이제 번지를 부척하면서 여러 지역을 묶어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영군이 이제 안위성 북부 서주를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돼 있고, 여러분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산동 동쪽 끝에 있는 뭉청이라는 곳에 있는 장보고 기념관. 이 장보고가 고구려 유민의 절도사였던 이사도의 난을 문영군이 진압을 할 때 그때 종군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장보고. 그랬던 문영군이 여러 가지 절도자들의 포각한 이런 행태 때문에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 반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천 명이 산으로 이제 피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때 당나라 후반기에 저쪽 운남 지역에 있던 남조국 대리석이 나오는 딸이 쪽에 이제 남조국이라고 하는데, 이 남조국이 북상할 조짐들을 보여요. 그래서 이들을 막을 필요가 있어서 조정에서는 이 문영군에 있는 비적화되어 있는 산에 있는 애들을 계림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종군을 하면 너희들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해서 계림에 이제 보내는데, 이게 3년 종군을 하면 해방시켜 주겠다 했는데 다시 3년 연장하고 폭행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일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계림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 중에 방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복수를 하겠다고 문영군이 있는 서주로 진격을 하는 거죠. 계림부터 서주까지. 그 와중에 자기네들도 뜻하지 않게 주변에 있는 많은 농민들이 합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만 명의 군인으로 밀랑군으로 변모해서 서주에 가서 절도사를 죽이고 복수를 하고 이제 끝나는 거죠. 이 방문의 밀란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림에서부터 이제 화가 시작됐다. 이런 게 이 당나라의 말기의 역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황소도 그렇지만 소금장수예요. 그래서 이때 당나라 말기에 이 사형,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금을 채취해서 장사하던 이 사형을 이렇게 못하게 금지하는 거죠. 이때 이 소금장수들이 되게 이제 사회적 불만이 많아가지고 밀란의 이제 주모자들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왕선지입니다. 왕선지가 나서면서 이제 밀란들이 생기면서부터 사람들이 좀 똑똑해지는 거죠. 명분도 필요하고 세력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왕선지는 저쪽 사천 지역에서 일어났던 왕소파라고 하는 여자가 주동이 된 밀란이 있었는데, 그 밀란이 명분이 평균 사상 이런 걸 가졌거든요. 모두 골고루 나눠갔잖아요. 이런 걸 기치로 내걸고 산동지방 쪽에서 밀란이 발생하고, 이때 그 부근에 있던 황소도 덩달아 밀란의 깃발을 드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 이 왕선지하고 이제 황소가 같이 연합작전도 벌이고 막 이렇게 관청도 습격하고 이러는 와중에 왕선지가 일찍 죽어버려요. 그래서 왕선지의 부대까지 흡수한 황소는 그 힘을 가지고 한안성 쪽으로 이제
중원으로 진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부, 상나라에 수도했던 상부, 그리고 개봉 이런 쪽으로 이제 진격을 하는데 강력한 토벌군의 이 세력에 밀려가지고 밀려납니다. 더 진격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홍소의 밀당군이 전국을 순회합니다. 전국을.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반도에서는 황소 같은 밀당 절대 일어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황소 밀당군이 지역으로 이렇게 하면 갈수록 배로 이 농민들이 합사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록에 무슨 뭐 100만 그 밀당군이라고 하는데 100만은 좀 거짓말 같고요. 어쨌든 엄청난 세력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사람이 왕선지가 이제 황소군이 이제 하는 건데 이게 당나라 말기 농민전쟁 그 지도입니다. 이쪽에서 이쪽에서 진격하려다가 못해서 여기서부터 후퇴해가지고 강남 지방들을 순회하기 시작합니다. 강남지와 항주 거쳐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쪽에 첸조 세계적인 그 여행가 이븐 바투타 모로코 사람인 이븐 바투타가 중국 여행을 할 때 첸조 왔죠. 그때 여행기 기록에 이거를 짜이춘이라고 기록합니다. 짜이춘. 여기서 많이 들어본 거 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파병부대 이름이 짜이춘입니다. 저쪽 짜이춘이라는 지명이 있거든요. 그걸 닦는 짜이춘을 지나가지고 여기에 복주, 다시 쭉 우회해서 이게 광주까지 가는 동안에 그 지역에 있던 부호들을 아주 싹쓸이합니다. 그리고 첸조우의 짜이춘에 있던 이 페르시아 계열의 그 상인 집단들, 군대하고도 물리치고요. 광주에 가서도 거의 기록에 의하면 한 20만 명이나 되는 이슬람 군인들을 다 몰아냈다는 이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 광주에서 세를 잡은 거죠. 네, 남방에서. 황소는 여기서 이때 당나라 말기에 절도 꿈이 뭐였냐면 밀당군들의 꿈이 뭐였냐면 왕선지도 그랬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중앙정부가 더 이상 너희들 진짜 토벌하기 힘들다. 알아서 너희 먹고 살아. 광주 너 절도사 줄 테니까 그 명예로 거기 통치하고 살아. 이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 북방에서 내려온 이 20만 명의 그 밀당군들이 전염병이 온 거예요. 풍토가 안 맞아가지고 풍토병 때문에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하장수들이 모두가 장안을 진격하자라는 간언을 하고 결국 단행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거꾸로 그러니까 계림을 거쳐서 여기에 상강, 강이 있어요. 강 따라 배를 만들어서 배를 타고 중앙으로 진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중국은 이 가운데 장강 위쪽에 이게 질령산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넘어가요. 군대들이. 이게 이제 삼국지 역사에도 그렇고 이 질령산맥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다시 그래서 평지로 우회해서 이쪽으로 해서 다시 그 개봉을 거치고 낙양을 갑니다. 낙양을 거치고 드디어 장안성을 침공하는 거죠. 장안성을. 이 토벌군 중에 전도사 고변이라고 있습니다. 고변. 네. 고변에 종군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그 신라인 최치원입니다. 우리도 역사책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토황소 경문이라는 것을 봤을 겁니다. 토황소 경문은 그 최치원의 고운집에서 나오는 거고요. 원래 이름은 격황소서입니다. 경문을 곳곳에 뿌려가면서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변이라고 하는 이 절도사는 뭐냐면 실제로 토벌을 할 생각은 안 하고 토벌이 끝나고 나서의 이 전공에만 관심이 있어서 실제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경문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치원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리고 너무 이 경문을 보고 놀라서 황소가 침대에서 넘어졌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제가 보기엔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어쨌든 그건 상관없이 무조건 진격을 해가지고 장안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당나라 때 당현종이 어디까지 그 안사의 난, 안록산과 사사명의 난으로 청두, 사천원 청두까지 이렇게 도망가죠. 그것처럼 이 당나라 희종도 사천원까지 이렇게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장안성을 점령하고 처음에는 참 통치도 잘했어요. 잘하고 막 이랬는데 그 이제 역사책에서는 뭐냐면 바로
바로 그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사천성 그 황제를 쫓아서 뒤쫓아가야 되는데 그 시기를 때를 놓치게 돼요. 때를 놓치게 됐다고 얘기하면서 그때 그 두 가지 황소 밀랑군에게 두 가지 안 좋은 악재가 생겼는데 하나는 아주 맹장이고 선봉장이었던 주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온이 배신을 때려요. 그래서 사천선을 공격하다가 항복하고 당나라에 귀순하는 거죠. 그리고 방향을 돌려가지고 그 토벌군 대장이 돼서 등장하고요. 또 하나는 이쪽 중가르 분지라고 해서 타클라마카 사마카 이쪽 뒤쪽에 있던 사타족이라고 있습니다. 사타족. 이 투르크 돌거기의 이금용을 중심으로 있는 일종의 용병이죠. 용병이 이 발라를 진압하러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수세에 몰려요. 그러다가 장안성을 공성계를 통해 가지고 성을 한번 비웠다가 다시 그 장안성을 두 번째 공소군이 점령을 하죠. 그러면서 피비린내 나는 사륙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선비들, 유학자들, 뭐 관료들, 일반 평민들 해가지고 수십만 명을 죽여버리고 이제 최악의 발악을 했고 결국은 사타족과 이 주원의 군대에 밀려가지고 후퇴를 하게 되고요. 어디까지 가냐면 태산 부근에 이제 양주에 있는 제천 기념관이고 황소고 소환성 고향 부근에 있는 태산 동남쪽에 낭호곡이라고 하는 데에서 죽음을 맞죠. 죽음을 맞고 그때 이제 역사에서는 이 다른 모든 밀란군들의 주모자들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는 뭐 그냥 죽었다 정도 나오는데 이 황소는 워낙 큰 밀란이고 주목을 받아서 이 황소가 어떻게 죽었냐와 관련돼서 이야기들이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호국에서 있을 때 자기의 조카인 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는 살아라 하면서 내 목을 베어서 목을 가지고 가면 너는 살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참아 못하니까 이 자살을 했는데 미처 안 죽은 거죠. 그러고 있는데 사타족이 들이닥쳐가지고 둘 다 죽이고 목을 가져갔다라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태산 도낭 막고굴에 가면 17번이 장경동입니다. 여기서 해초의 왕호척축전이 왔던 이 장경동에서 숙주보고라고 하는 문서가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는 어떤 기록이 있냐면 실제로는 거기 남호국에서 그 황소가 죽지 않았고 체포해서 임원과 같이 체포해서 사타족이 데리고 서역으로 데려갔다 라는 기록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황소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게 큰 이슈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한 거고요. 이 황소 밀란과 관련해서 영화 황후하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주윤발 나오고 공미 나오고 대만의 가수이자 배우인 주걸리 등장하는 황후하라고 하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도 흥행이 됐었죠. 이게 2006년도 중국에서는 2006년도 12월 한겨울에 이렇게 개봉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정도에 나왔을 거고 이 원 제목은 만성진대 황금갑입니다. 황금갑. 이게 어디서 따왔냐면 이제 베이징에서 찍은 이 광고판이고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부제후 부국이라고 하는 이 황소가 지었다고 하는 시예요. 황소가 젊었을 때 서안에 가가지고 과거 시험을 봤는데 다 낙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퇴를 한탄하면서 다시는 이렇게 이 과거 시험 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쓴 시인데 보면 가을이 오면 9월 8일 애써 기다리는데 활짝 국화가 피면 다른 꽃 모두 이제 시드는 거죠. 눈부시도록 장안에 꽃향기 가득할 때 도성천지가 황금갑옷으로 물드네라고 하는 마지막 대목이 만성진대 황금갑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영화를 만든 겁니다. 영화 보신 분들 기억나실 거고요. 이 친구가 주걸리입니다. 대만의 가수, 특급 가수.
겸 배우이자 연주자이자 뭐 별의별 거 다 만능 재주꾼이고요. 이 친구가 북경이나 중국에서 그 공연을 하면 온라인에서 1분 만에 예매가 끝나는 그런 특급 배우입니다. 특급 배우. 지금도 그래요. 근데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연기만 못해요. 진짜 못해요. 그리고 말도 대만 사투리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 그런 친구인데 어쨌든 그 연출도 하고 그 말할 수 없는 비밀 이런 영화들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나름대로 인기 팬들이 많아요. 이 영화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자객이 쫙 줄 타고 내려와서 여기 이 천복 관역인데 여기를 공략하는 장면, 이 협곡을 따라서 쫙 펼쳐지는 이 대목이 나오거든요. 보신 분들은 기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를 제가 소개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천생선교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게 어디냐면 충칭, 중경에 있는 무룡, 중국말로 우룽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아주 멋진 이 곳입니다. 여기서 그 제목을 찍었고 그렇습니다. 천복관역, 이 천복관역이 귀주 사천성에서 장강물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중원으로 가는 지역 그 길에 옛 고도의 길에 있는 역창입니다. 여관이죠. 네.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상공연, 그 한국화도 장이모가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인상 시리즈도 장이모를 놓고 왕차오거하고 판유에라고 하는 젊은 30대 중반의 연출 감독들이 만든 이 철각성 트리오 이렇게 부르는데 인상 시리즈, 뭐 인상 위장, 인상 소호, 인상 유산제, 뭐 인상 시리즈가 많은데 여기 중경에 있는 인상 우중 또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 소개해드렸고 가시면 꼭